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전에 대통령이 북한이 무인기를 한 대를 보내면 10배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저가형 무인기를 개발해서 대량으로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업은 정말 잘못된 정보도 많고 수많은 억측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무인기가 어떤 무인기인지를 나와 있는 정보로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서 지시한 4가지 사항 중에서 탐지하기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에 대량 생산하라는 지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순수하게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엄청나게 급하게 급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식 명칭이 정찰 및 타격용 소형 무인기 제작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한항공이 수주를 했고 총 사업비 75억 6,800만 원으로 연내에 개발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초도기 납품, 그리고 8월에 초도기 비행을 하게 되고 11월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사업입니다. 대한항공은 11월까지 정찰 모델 10대와 공격 모델 10대를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무인기의 성능과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이라고 하고요. 크기는 수미터입니다. 크기는 대략 북한이 저번에 보낸 무인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능력은 소형 가솔린 엔진을 사용해서 북한 지역 전체를 작전권에 두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공격형과 정찰형 2가지로 제작이 되며 공격형은 간단한 광학조준경과 탄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찰형은 좀 말하기 뭐한데요. 군에서는 뭐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DSLR급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법장치는 그래도 군용이기 때문에 GPS와 함께 관성계를 가지고 있어서 적의 재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티재밍 시스템이 주로 무인기의 통신주파수와 GPS를 재밍을 하는데요. 이 무인기에는 GPS 말고도 관성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안티재밍 시스템을 사용해도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안티재밍 시스템이라는 게 어차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군용 무인기에는 무용지물인 물건이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아주 싸게 급조되는 무인기도 군용이라면 무인기 재밍 시스템에 재밍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럼 과연 이런 무인기가 쓸모가 있을까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정찰형이라는 모델이 고작 DSLR급 고정식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데 이 무인기가 촬영한 정보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도 당연하지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솔직히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공격형은 어떠할까요? 공격형도 주간에만 작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뛰어난 공격형 무인기를 만들고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군사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더 웃기는 게 뭔 줄 아시나요? 이 무인기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결론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게 이 무인기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과거에 이스라엘산 서처 무인기를 운용했고 이 무인기는 원래는 국정원에서 운영하다가 군으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이 무인기를 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많은 정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례는 이미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일 뿐이고 이것 말고도 우리는 아주 많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이런 우리의 무인기들을 탐지해 낸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은 우리가 이런 무인기를 보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 대응해서 몇 대의 무인기를 북한 지역에 보냈다라고 우리가 북한에 알려줘야지만이 북한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군은 이 사업을 어떻게 볼까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인기를 운용할 부대를 창설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업체는 어떨까요? 업체들도 대체로 환영을 합니다. 이런 저성능의 무인기를 장기간 운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배치되고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무인기를 도입하는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군은 보직이 생겨서 환영, 업체는 이중으로 돈을 벌 수 있어서 환영하는 겁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돌아가서 이 무인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쟁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는 무인기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무인기를 운용할 인원을 어찌할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무인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급하게 개발되는 만큼 배치도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빨리 생산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빠른 생산을 위해서 기체를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가격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DSLR 같은 말도 안 되는 탐지 장비를 탑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는 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생산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은 10대의 시제기 중에서 마지막 10번기는 실제로 대량 생산형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양산이 쉬운 기체를 만들고 얼마나 양산이 쉬운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인기 운용인데요. 만일 우리가 이 무인기를 100대를 만든다고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초도 생산 물량이 100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10대의 무인기를 우리에게 보내면 100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야 하는 건데요. 그럼 그 100대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상당히 많은 운용 요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갑자기 급조된 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무인기 운용 부대를 창설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의 운용은 사람이 아닌 AI가 하게 됩니다. 다행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에 이와 관련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인기 자율항법 임무관리 기술이라는 걸 개발했고, 저도 몇 년 전에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을 여기에 사용할 줄은 몰랐지만요. 그래서 이 무인기는 이륙과 착륙만 사람이 해주고, 비행하고 목표를 정찰하고는 전부 AI가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장거리 통신 네트워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무인기가 정찰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무인기가 촬영한 정보도 AI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만큼 이 무인기의 정찰 능력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 가치가 없는 정보이기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필요도 없고, 정밀한 제어가 필요 없으니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군대는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요.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에서 항상 적에게 뚫리게 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만 경계를 했고, 그래서 북한 핵미사일을 대비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북한 무인기 침투라는 결과로 나왔고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미국의 주 방위군인 병사의 폭로 내용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비에만 몰두를 하다가 무인기에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고 미군도 그리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급조된 사업이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과연 북한이 다음번에 무인기를 보낸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보고서에도 3년에서 5년 동안에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다음번 도발이 과연 무인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북한은 핵무기나 무인기 말고도 우리를 도발할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여러 수단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군대는 한 가지에만 치중을 하면 안 되고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북한의 예측 못한 또 다른 도발에 또 뚫리고, 또 그때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허둥지둥 대비를 서두르겠죠.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무인기가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